네, 앞서 들으신 대로 남북이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상봉 시기 등을 놓고는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지만 우리 측이 북측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이같이 결정이 됐는데요. 네. 정치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김 기자, 남북이 무박 2일이었습니다. 24시간가량 양측 협상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 합의를 했네요. 네, 정말 지난한 협상이었습니다. 네네. 이산가족분들은 정말 가슴을 졸이면서 네. 협상 결과를 기다리셨을 텐데요. 예. 남북이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적십자 실무 접촉을 통해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두 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는데요. 이에 따라 작년 2월을 마지막으로 개최된 이후 중단돼 있던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1년 8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네. 네.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규모 그리고 상봉 장소는 예상했던 대로인 걸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남북의 의견 적분이 좀 쉽게 이루어졌나 보군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언론에서도 이제 전망을 그렇게 했거든요. 네. 네, 그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는 남북이 각각 100명씩 총 200명 규모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금강산 면회소로 결정이 됐는데요. 남북은 상봉 대상자의 규모와 장소 등을 두고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의견 접근을 어렵지 않게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상봉 시기를 놓고서는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우리 측은 일단 다음 달 초에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인 다음 달 10일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인데요. 반면 북한은 10월 하순을 제안했습니다. 예. 상봉 행사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최종적으로는 시기가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로 결정된 만큼 상봉 시기와 관련해서는 우리 측이 북측의 주장을 수용했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약 200명 넘게 이제 상봉을 한 것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산가족 수많은 6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들 상당히 좀 기대감에 부풀 것 같은데요. 네. 상봉 대상자를 선정한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그 인선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이제 예. 본격적인 선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인데요. 예. 이를 위해서 먼저 이산가족 상봉 인선위원회를 구성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인선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의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들로 이루어지는데요. 예. 적십자사는 인선위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가운데 무작위로 컴퓨터 추첨을 하고 상봉 인원의 5배수를 뽑습니다. 통상적으로 선정 기준은 고령자와 직계가족을 우선하는데요. 또 연령대별로 비율도 조정합니다. 적십자사는 상봉 후보자들의 5배수를 우선 추첨하고 이분들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한 뒤에 2배수가량으로 압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북측과 생사 확인 의뢰서를 교환할 예정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북측으로부터 받은 이산가족 명단과 생사 확인 등을 거쳐서 이제 최종 상봉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요구해왔던 내용들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했었던 내용이었죠. 예. 그 전면적인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그리고 서신 교환, 상봉 정례화 등을 정부가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더 구체화된 논의가 진전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북측이 일단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 양측은 이른 시일 내에 적십자 본회담을 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논의하기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네. 어쨌든 뭐 상봉 행사 추진이 이 8.25 합의상 6개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이제 네. 본 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다른 어떤 의제들도 논의가 되겠죠? 예, 맞습니다. 첫 단추가 잘 끼워진 만큼 이제 다른 사항 이행에도 이제 탄력이 붙을 전망인데요. 예. 특히 남북 간 당국 회담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회담은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지난 8월 25일에 합의가 됐던 내용인데요. 예.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됨에 따라서 회담 추진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당국 회담에서 논의될 남북 현안은 우선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 문제 외에도 경원선 복원이나 DMZ 세계생태 평화공원 건립 문제, 그리고 북한 천안함 피격 사건 유감 표명 문제도 다뤄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당국 회담은 남측의 통일부 장관과 또 북측의 통일전선부장 채널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네, 그 이른바 통통 채널로 불리고 네. 있는 채널이 있죠. 네. 남측의 통일부 장관과 북측의 통일전선부장 이렇게 채널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달 5일 북측의 그 당국 간 대화를 제의했을 때에도 당시 회담 주체가 홍영표 통일부 장관과 그리고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었는데요. 다만 8월 25일 회담 때처럼 2+2 회담이 재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이 경우에는 국가안보실장과 통일부 장관 그리고 북한의 군총정치국장과 통일전선부장이 회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게 당 창건일 10월 10일 이전에 저희가 그 하자고 주장을 했고 네. 시기상 그 북한은 그 뒤로 이제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뒤로 하자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좀 양보를 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 불안 요인이 아직까지 다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변수가 이제 예. 아무래도 북한의 추가 도발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평안북도 철산군의 서해 동창리 로켓 발사장의 증축 공사를 북한이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 이 기념일에 맞춰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동향은 포착되지 않는데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의 발사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물론 남북 관계 현안을 풀 당국 회담도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 도발을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논의가 되면서 한반도 네. 정세에 다시 먹구름이 끼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그 어려움 없이 상봉 행사가 순조롭게 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네. 그 네. 마지막으로 상봉 행사가 어떤 일정으로 진행될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상봉 행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박 3일씩 1차와 2차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거든요. 상봉 첫날에는 금강산 면회소에서 단체 상봉을 하게 네.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개별 상봉이 진행되고요. 또 공동 중식과 야외 상봉 그리고 개별 석식을 마무리한 뒤에 이산 가족분들은 오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적십자사를 비롯한 남측 실무 점검단은 이제 상봉 행사 전에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금강산 면회소와 또 금강산 호텔 등의 전기, 통신 이런 시설들을 점검을 하고 네. 연회장과 상봉장 설치 작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혜영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